예, 이제는 중요한 재료 물성치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때 어쨌든 어떤 물성치를 집어넣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물성치 정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설계를 하시고 재료를 정의하실 때 어떤 재료를 정의하시냐 중요하지만 그 재료에 대한 특성들을 해석이 제대로 반영해 줘야지만 앞에서 보셨던 강성이란 값을 제대로 계산을 해서 그 결과물인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변이량을 얻을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응력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료 물성치 또한 해석 종류마다 요구하는 값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선형 정적 해석의 기본적인 필수 재료 물성치를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탄성계수. 무조건 필요하겠죠. 제가 이제 처음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탄성 영역 내에서의 기울기 값을 의미합니다. 1편의 내용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변형률과 응력 관계에서 이제 선형성을 쭉 갔다가 이제 비선형성을 갖다가 파손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기울기 값을 우리가 탄성계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탄성계수 값은 사실은 이제 데이터가 많이 오픈돼 있어요. 이제 메시프리 안에서도 데이터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메시프리 안에 있는 데이터가 없다 하더라도 인터넷 서치를 하다 보면 매우 많은 탄성계수 데이터를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보통 우리가 재료를 쓸 때는 재료 표면에 다 열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해석에서는 열 처리 정도에 따른 탄성계수 값을 차등으로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품은 열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변형과 실제 변형에서 나오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해석상에서 입력했던 데이터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안타깝게도 열 처리에 따라서 탄성계수가 달라진 데이터 DB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있지는 않았던 걸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표면 경도라든가 분명 열 처리라는 그런 것도 달라지는데 그런 정보들은 이제 프로그램상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하성비입니다. 제가 어쨌든 하중을 집어넣으면 변형을 발생시키겠죠. 변형을 발생하면 구조물이 가로와 세로의 변형 비율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비율을 나타내서 표현할 거냐라는 것들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부하성비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스틸 재료 같은 경우는 한 0.3 정도 내외가 되겠고요. 뭐 그렇지 않고 좀 더 단단한 것들은 이제 더 낮은 값이 될 수 있고 고무 같은 거는 거의 0.5에 가까울 정도로 부하성비가 굉장히 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0.3, 0.2, 뭐 0.33 뭐 이 정도 내에서 값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하성비를 1값 이상을 집어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1 이상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력에 오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질량 밀도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구조물이 재료를 집어넣게 되면 재료마다 갖고 있는 밀도 데이터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재료는 밀도가 좀 높아서 좀 더 무거운 게 있을 거고 어떤 건 좀 가벼운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질량 밀도를 저희가 이제 꼭 입력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중에 의해서 구조물이 처지는 걸 보고 싶다. 그러면 다른 하중이 없겠죠. 경계 조건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큰 어떤 이제 판이 아니라 이제 뭐 환봉 같은 게 있고 양쪽을 이제 픽스를 해놓습니다. 해놨을 때 얘가 자중에 의해서 어떻게 처질 거냐 내가 보고 싶다. 다른 하중 조건은 없습니다. 이럴 때 오직 자중에 따른 하중을 집어넣을 때는 얘 무게에 따라서 처짐량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무게 정보인 질량 밀도를 꼭 자중을 고려해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필수적으로 입력하는 데이터다라는 것들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웬만하면 이 세 가지 데이터를 다 고려해서 재료 물성치를 정의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재료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요즘엔 인터넷 서칭을 통해서도 데이터를 많이 확인하실 수 있지만 제일 좋은 건 사실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얻어보시는 게 좋지만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 서치라든가 또한 프로그램 내장되어 있는 재료 DB를 이용해서 해석을 하시면 적절한 선에서의 결과를 얻어보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